부산의 어느 철학관에서 역술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얜 왜 태어났지? 당황한 제가 반응이 없자 역술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안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에게 큰 파문을 남겼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냥 넘겼겠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잠결에 부모님 얘기를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를 낳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1992년 제가 태어날 당시엔 출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기조가 다시 득세하던 때였고, 부모님 슬하에는 이미 11살의 형과 9살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를 막 뵀을 때 어머니의 나이는 36, 아버지의 나이는 41였습니다. 이제 막 도시에 정착하려고 발품 팔던 우리 가족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고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불이익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어난 이유는 단지 그래도라는 종결어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말 덕분이었습니다. 얜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좋든 싫든 이 말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역술가는 뒤이어서 내 성적은 바닥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장래희망이었던 여행 작가에 대해서는 너는 국내용이니 군인 하기 싫으면 공무원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반에 걸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제 형과 누나는 졸업할 때 플래카드 최상단의 이름이 적힐 정도로 모범생들이었지만 제 고3 3월 수리영역 결과는 찍어도 받기 힘들다는 8등급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5식구 중에 전 압도적으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 성적이 꾸준히 올라서 수능 성적이 꽤 괜찮게 나왔고 수도권의 모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기념으로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였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분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코가 얼얼한 상태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붙은 곳이 거기뿐만이 아니라며 강남 대성 송파점 재수종합반에도 합격을 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패급에 가까웠던 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걸 보시면서 재수를 하면 저도 형 누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2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재수하기를 택하고 곧바로 짐을 싼 뒤 새벽 4시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철이 없었던 저는 거의 새내기에 가까운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재수 시절에 이미 모르는 술게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수생이 해선 안 되는 일은 죄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결국 수능 점수는 현역 시절보다도 표준 점수가 15점가량 낮게 나오고 부모님이 제게 재수를 권할 때 기대했던 대학은커녕 현역 때 붙었던 대학에도 못 갈 판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도 많이 들었고 난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 수능 결과에 유일한 자랑거리는 수학 만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 아킬레스건은 수학이었는데 재수 수능 결과로 수학만큼은 만점을 받은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민국이 성공했네 라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가지도 성공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민국이는 벌써 한 가지 성공했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2년)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갔고 OT를 안 갔던 저는 생각보다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대학을 마치 토익학원 다니듯이 수업만 듣고 자취방에 누워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들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없지? 하는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럴 때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살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한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에 대한 갈증은 많은데 정말로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한 초점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매일 골방에 누워만 있다가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친구라도 사귀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문과의 개강총회에 갔어요. 저는 그때 어문학부 일문 분반이었었는데 어쩌다 알게 된 친구가 영문 분반이었어가지고 영문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MT까지 따라갔어요. 2학기라 이미 사람들이 친해질 대로 친해져 있었고 그래서 낄 틈이 없었는데 어거지로 혼자 TV 보고 있는 사람 옆에라도 가서 친구를 한 명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문과의 축제 무대에 서게 되고 당시 은혜로운 영문과 회장님이 단체 무대의 센터 자리에 저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무대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었고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세를 몰아서 다른 과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사귀었고 학교 밖의 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 건 다 참여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그런 건 몰라도 나중에 추억할 만한 일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자, 많이 만들어 놓자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저는 영문과의 연극학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후배들을 봤고 평생 막내로 살던 저한테는 동생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 없이 놀았습니다.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온갖 이벤트에 다 참가했어요. MT를 15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후배들의 후배들도 받고 나서 조금 늦게 군대 갔습니다. 원 없이 놀아서 후회할 건 없었지만 제대할 때쯤엔 앞으로 뭘 할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그걸 실천해 나갈지 뚜렷한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흥미가 있는 일들은 다 안정적인 직업의 형태가 아니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하고는 일단 다 부딪혀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과제였지만 친구들과 영상도 만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대활동은 다 했어요. 특히 KTNG의 대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수 발룬티어로 뽑혀서 인도네시아에도 갔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연기자이자 연출자로도 연극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놀기도 원 없이 놀았고 공부 좀 해라. 시간 내서 여행도 최대한 많이 갔어요. Thank you. 여행 작가분들을 따라다니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과지로 단편소설을 써보다가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이 좋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쓴 소설이 어느 문예지에 당선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은 아니었지만 재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조금 고단한 작가 지망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쉽게 내린 결정도 아니었기에 그다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별의 별 쓰레기 같은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굳이 대꾸하는데 힘들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제 기준으로 선택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2020년 12월 31일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채로 이제 곧 30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고 저에게 악담을 퍼부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눈앞이 깜깜하지만 불평하는 데에 시간을 더 쓸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빛을 못 보더라도 모두 제가 선택한 상황이기에 탓할 사람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얘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죠. 제가 태어난 건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제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겠죠. 저는 죽기 1초 전에 최대한 덜 후회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제 주관으로 할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덤이고 좋지 못해도 후회 여지는 적습니다. 요즘은 하루의 절반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TMI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2021년 제가 다 씹어먹겠습니다.